내가 느끼는 가을. 대체로 늦여름의 짜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여름의 끝에 서게 되면 가을 냄새를 맡게 된다. 그러기에 자칫하다가 가을을 늦게 느끼게 될 때면 가을은 끝나고 초겨울이 되어버린다. 그만큼 가을이란 계절은 예민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 흔히 인생을 비유할 때 가을은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가을은 어떠할까?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의 기억으로 떠오르는 가을은 먼저 하늘하늘한 코스모스가 맨 먼저 떠오른다. 그렇게 몇 번의 코스모스와 들국화 같은 가을 꽃을 보면서 가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 어느새 40이라는 나이로 훌쩍 다가서고 있는 가을을 맞고 있다. 이 가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에 나오는 세 번째 연,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에서처럼 나도 이 가을에 맞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어본다. 때때로 계절이 바뀔 때면 하루살이의 일생을 하루로 비유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하루살이의 한낮은 인생의 찬란한 젊은 청춘 시절에 해당되고 하루살이의 석양은 인생의 부록쯤에 해당되고 하루살이의 밤은 인생의 노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와닿는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인간인 나도 하루살이처럼 되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기에 이 가을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이리라. 삶의 짧고 찰나적인 일시성을 많이 느끼게 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노란 은행잎과 빨간 단풍잎, 또 다른 색깔의 나뭇잎들이 너무도 아름다워 단풍 든 가로수길을 걸어봐야지 하고 느낀 후 걸어보려 하면 그만 겨울이 와 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가을은 생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좀 더 하루하루에 충실해야지,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짐하게 되는 계절이다. 이제 비록 부록의 나이가 내 앞에 다가선다 해도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인생은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밟아온 계단이 든든한다면 올라가는 길에 두려움은 없으리라. 세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세월이라 했던가? 그 말이 정말 실감나게 되는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 사이에서 언뜻 보이는 흰 머리카락을 뽑아낼 때 언제나 마음처럼 늙지 않을 것 같은 젊음이 이제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거울을 보면서 흰 머리카락을 보다 못해 7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딸에게 엄마 흰 머리카락 좀 뽑아라. 사람들이 자꾸 뽑아대니 짜증스럽구나. 하나에 100원씩 줄 테니 많이 뽑아라. 이렇게 말하자 졸리는 듯한 눈을 깜빡이면서 작은 딸이 나를 바라보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쪽 눈을 비비면서 일부러 눈을 크게 떴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서 볶고 있는 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딸애한테 한 말이 바로 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이다. 나는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작은 딸을 칭찬했다. 아이는 그 일이 몹시 고단했던지 엄지공주를 읽어주자 곧 잠이 들었다. 나는 문득 우리 작은 딸만한 그 나이대의 일이 생각났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6, 7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큰 집도 아닌데 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셔서 넷째 아들인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시집 와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그 당시에도 권사님이셨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내 할 일은 늘 할머니 가방을 들고 가는 게 일이었다. 할머니를 따라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다 보면 꽤 힘이 들 만큼 거리가 멀어서 어린 나에게 힘이 붙였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가다시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교회를 다니셨다. 그렇게 교회를 오가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옆에 사시는 할머니 친구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친구분이 늘 나에게 바늘에다가 실 좀 끼워 달라고 바늘을 몇 개씩 들이미는 것이었다. 나는 몇 개씩 모아놓은 바늘을 고사리 같은 손에 침을 발라가며 꿰어 주었다. 그러면 친구 할머니께서는 그 답례로 과자랑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강 껍데기 말린 것을 주셨다. 지금 아이들은 알지도 못할 군것질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빼빼 마른 감 껍데기도 맛있다고 잘 먹었다. 감 껍데기는 감을 깎아서 곶감을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그 깎아놓은 것만을 말려놓은 것으로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고구마 말린 거와 같이 질겅질겅 씹어먹기에 좋은 간식거리였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 친구분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다. 물론 지금 나도 바늘을 실에 꿰는 게 예전 같지는 않다. 하기는 나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소년기, 아가씨, 그리고 지금의 아줌마가 되었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갑자기 80년대 학창시절에 흥얼대던 유행가 가사 한 소절이 생각난다. 학창시절에 부른 청춘이란 유행가 가사 중에 날 두고 간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란 소절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만큼 세월은 우리의 육체를 서서히 초라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옛 생각에 대한 기억만은 더욱 또렷하게 하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기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때때로 서글퍼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다 걸려오는 친정 엄마의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할머니가 된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께서 엊그제 하신 말씀을 처음인 양 또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고 세월한테 침식당한 것 같다고 느낀다. 그 현상은 마치 옛날에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시던 중얼거림,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유, 저희에게는 아까 했던 그 말 아뇨? 하시면서 혼자말로 하셨던 바로 그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월이란 어쩌면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듯이 인생의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듯 그렇게 우리 앞의 생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심을 가지고 살자. 저 가을 등녘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자꾸나. 한 살 한 살 더해가는 나이에 맞게 분별력 있게 살자꾸나. 소나기 오듯이 후다닥 보자기 싸듯 그렇게 대충은 살지 말자꾸나. 온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겁게는 살지 말자꾸나. 그저 하루하루 따박따박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중심 있게 살다 보면 거기에 맞는 주름이 생길 거야. 중심을 가지고 살자. 저 가을 등녘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자꾸나. 한 살 한 살 더해져가는 나이에 맞게 분별력 있게 살자꾸나. 소나기 오듯이 후다닥 보자기 싸듯 그렇게 대충은 살지 말자꾸나. 온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겁게는 살지 말자꾸나. 그저 하루하루 따박따박 그렇게 한 땀 한 땀 살면 되는 거야. 중심 있게 살다 보면 거기에 맞는 주름이 생길 거야.